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비관광 금빛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감에서 세종구까지 수변형 관광지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물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세종구를 해체하는 걸 공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떤 국토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걸 해결해 가실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명쾌하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 2020년인가요? 2019년도인가요? 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세종군을 해체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해체하라고 결정을 했고,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은 잠시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세종시는 세종도를 해체하는 데 있어서도 시기와 방법을 정했어야 그렇지만 아직 현 시장은 그 시기도 방법도 전혀 발표하지 않았죠. 그리고 알려져 있지 않고 그냥 세종도를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 4대강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관리위원회의 결정도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재검토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종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국가청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 세종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다 라는 결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 이 세종도 문제도 다시 검토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세종도를 우리가 다시 재검토하는 가운데 금강, 비단강, 저는 금강을 우리가 한글도시이기 때문에 세종시를 말하자면 경유한 구강만 비단강이라고 부자라고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강 프로젝트에서는 세종도와 합강의 세종도까지 이루는 금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 겸 이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세종에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강이 그냥 흐르는 수로에 지금 불과하거든요. 그것도 물이 없어가지고 일본 이제 조그마한 뭐 4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그 신도시 내에는 물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가운데 신도시 가운데 흐르는 게 제천이 하나 있거든요. 제천의 물은 전부 다 우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제천에서 저쪽 갈라지는 부분이 그 어흥중학교 그쪽에서 방육천으로 이제 하나가 있는데, 방육천에 수원지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저쪽 그 미호천 있잖아요, 이게. 그 연동면에 저 다리 있는 데서부터 수를 놔서 물을 시내로 흐를 수 있도록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당선되시게 되면 이제 4대강 다시 한번 재검토한다고 하셨으니 그거를 갖다가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그래서 제안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가 세종도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 언론 기자들께서 인식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세종도 문제는 분명한 4대강 얘기가 아니라 4대강 얘기 아니고 2003년도에 행복도시 건설 기본 계획에 세종도라는 도를 만들도록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수립한 분이 누구십니까? 화이트 이춘희 시장님이십니다. 당시 초대 도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세종도를 만들고자 했느냐? 이명박 정부 이전에 세종시에 세종도를 만들고자 했느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를 만든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물이지 않습니까? 도시는 수량에 비례해서 발전합니다. 물이 많으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물이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인구가 와도 물이 없는데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라는 다 큰 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처럼 세종시가 더 풍요롭게 확장되려면 물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 물이 금강에 우리가 물로서 그 물을
활용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좀 흘러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축전, 제천, 호수공원 이런 데 지금 물량이 수량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겁니다. 그거를 이미 우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 행복도시 건설 기금 계획에 도를 막아서 이 물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대안도 없이 세종도를 해체하겠다. 이것은 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도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도 문제는 국가 하천의 문제로서 국가계획과 별도의 문제에서라도 세종시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제천이나 방축청이나 호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세종도와 세종도라기보다는 금강의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다음 차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강분교 주변에 관람사하고 위락시설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공공간 부분을 설부해서 이제 중앙공원 남단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곳은 이제 여유가 없고요. 이게 과연 행정중심 법학도시 강사청이 동의를 할지 일단 의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일곱 가지 공약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까지 이렇게 노시고까지 다 10가지 정도 되는데 세종시 1년 예산이 지금 2조 원이 안 됩니다. 후보님께서 이제 박현진 행정을 해보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2조도 안 되는 동안에 공무원들 인건비와 경직성비를 하면 한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7가지 10가지 제시한 거가 한 경우에 이제 다 실행을 할 경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보셨는지 이렇게 두 가지 어쩔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공통점이 제가 느껴지는데요. 현재 재정 상태를 뭘 하겠다고 합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현재 행복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뭘 하겠다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방안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부족한 재원을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시장을 바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재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재원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을 해봐서 합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썼던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불교불급한 재원을 낭비율을 줄여서 재원을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비 예산이랍니다. 새로운 수익 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노력을 현재까지 시정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왔는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그런 생각은 저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돈을 절감을 해서 만들든 예산을 통해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만들든 그 돈을 만드는 능력이 시장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강고행비의 대관람이고 행복청이 설립을 허가해주겠냐 안 되겠냐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이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면 행복도시, 행복청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또 반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답변을 말씀드리면 지금 금강고행비가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주말마다 가보고 있습니다. 명한 놀이기사로 참 아름답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물이 없구나.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점점 발전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건데 그 금강교회 주변에 야영도 하고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즐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조금 더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금강고행교를 통해서 또 금강교를 목표로 와주실 것이고 거기서 수익이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을 근본적으로 행정을 본 시각을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린다면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 또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옛날 방식의 행정입니다. 주민들의 세금은 어차피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수익사업을 어떻게 더 늘려서 세종시의 예산을 늘릴 것인가? 이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꼬박꼬박 내는 재산세 이라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경리사업 활동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적극 행정 그리고 창조 행정을 통해서 아까 금강고래교가 됐든 금강문화상시가 됐든 세종시를 발전적으로 이끌어내는 역량 저는 그것이 지금 세종시가 굉장히 필요한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이름이 수정입니다. 그 발표의 4대문을 예. 저기 한다고 권유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 좀 너무 친화적이에요.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만 말씀드려볼까요? 예. 아까 재원 말씀드렸으니 제가 재원을 연구에 두지 않고 모든 게 실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4년 안에 4년을 다 만들고 없는 1년 한 대씩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장기 비전은 가져야죠. 제가 생각하는 구상은 이런 겁니다. 세종시가 우리가 새로 2012년 출범을 해서 세종시라는 행정수도가 됐던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대지에서 들어올 때 내가 세종시에 왔구나라는 아주 인상 깊은 모습을 만들어야 되겠다. 상징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상징물은 도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문은 간단해요. 지금 세종시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가 4개 도시가 있어요. 청주, 대전, 천안, 공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들어오는 반석에서 들어오는데, 그 다음 공주에서 들어오는데, 청주에서 들어오는데, 그리고 천안에서 들어오는데, 바로 시 경계지에 이 문을 세우자는 생각입니다. 세종시에 말하자면 그 이름이 세종대왕에서 났듯이 이 4대문을 무슨 컨셉으로 할 것이냐를 저는 세종대왕의 4대 정신, 창조 정신, 개척 정신, 애국 정신, 애민 정신인데 지금 이 시대에도 전혀 버릴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저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세종시에 창조의 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어떤 이런 생각하신다면 그러시면 그 전주 들어갈 때 호남제에 있는 해가지고 한옥 보고 만드는 컨셉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만드는 창조의 문은 정말 창조적인 그런 디자인과 모습으로 우리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공로를 통해서 만들 겁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세종시가 제 임기 4년 동안에 끝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또 개척의 문은 또 다른 새로운 디자인과 모습 그런 것으로 4개를 만든다면 외지에서 세종시를 세종시라고 여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상을 깊게 남기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보고 있습니다. 창조의 문에 저는 이런 말을 창조의 문에 창조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다. 들어오지 말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구상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과 지역 예술인 문화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춰서 한다면 세종시가 매우 프라우드한 자랑스러운 도시가 될 것 같아서 예산도 경우에 따라서 예산을 국민소모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냥 보니까 그래서 세종만의 단계가 이번에 이런 끌어들이는 하는 것을 보는데 숙박 취소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잘 이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숙박 문제는 여기 가장 시민으로가 외국인들이 필요한 호텔, 백화점 정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호텔과 백화점을 민간이 결정하는 것이 공공이 수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이게 경비인간이라는 점입니다.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있는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행정수도가 되고 더더구나 여기에 국회니 청와대니 정부처가 다 내려오고 그런 정도가 된다면 우리 국내에 있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공무원들도 가능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 세종을 찾아와서 일을 보시고 어디서 무엇을 즐기고 가게 할 것인가가 세종시가 해결을 가졌는데 지금 현재는 솔직히 숙박시설이나 저녁에 여기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대전에 가서 주무시고 출장 갔다 돌아가시는 게 태반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문화수도 개념을 넣습니다. 외국에 오신 외국 공무원이 세종시의 일을 보고 나서 가장 보고 싶은 게 있다면
한국의 전통문화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거기서 한류 문화도 느낄 수 있고, 아까 제가 한옥집, 그리고 우리 한국 한식, 이런 것들을 맡을 수 있게 하면서 거기서 한옥으로 만든 레스토랑, 이런 것도 만들어준다면, 바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그것이 우리 세종시의 랜드마크이자, 또는 세종시의 추억을 남기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세종시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국토부, 행자부, 외교부, 행복청 같이 활동하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공공이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숙박 문제라든가 쇼핑 문제 같은 것은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모색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차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입주자들이 많아졌을 때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서 호텔이나 또는 백화점이나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전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또 질문자가 없어서 하나 더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하라고 했는데, 우리 세종의 문화예술하면 자원통합의 선두에다 놓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분의 기념관을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후손들 자체도 세종시에서 모른다고 뭐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저기 현재 그 시장 맡고 있는 이춘시장 그 자원통합에 대해서 아니, 그, 후손들도 그렇게 희망하는데, 좋아하지가 않는데, 왜 이렇게 그 자원통합에 대해서 목을 메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원통합을 지역 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거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원통합에게 장인 이병호 박사였죠. 근데 지금 이병호 박사라고 한다면 친일사관의 역사라는 어떤 그런 평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장훈사관의 조사도 뭐 이제 일제시대니까 이번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훈균 화백이 그 순수한 화가로서의 명성에 어떤 역사적 정치적 평판이 좀 대입되어서 이분이 이중섭 화가 같은 그런 정말 아주 높은 명성을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혁진 화백에 다른 거 다 제대로 화가로서의 역량과 화가로서의 세계를 보면 이중섭 화가의 못지않은 역량과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 미술계에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분 생각은 제가 연동면에 살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집에 사는 집으로 떨어진 내 산에 있어요. 가봅니다. 초라해요. 기호도 거기 있습니다. 그냥 장욱진 생각이 들어져 있는데, 저는 그 장욱진 화백의 그 개인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욱진 화백이라는 모티브를 살려서 우리나라 미술계, 예술인들이 좀 더 용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욱진 화백의 연구에서 찾아 드리는 게, 그것이 진정으로 장욱진 화백이 원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다시 복원해주고, 내 무덤 다시 활용하게 만든다. 이것이 장욱진 화백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자기와 같은 미술계, 화가, 이런 분들을 뇌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자기한테는 그런 권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보다 더 본인이 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예술인 마음 같은 걸 만든다면 가능하지 못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술인들이 미술가들이 특히 가장 어려운 게 아무데없다. 아직 미술품을 팔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외국에서는 이게 야드 세일이 뭐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학금 화가 생각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준다면 그림사로 내 삶에게 사람들이 쓸 것이다. 또 서게 하겠다라는 게 제 구상이고, 그래서 그 지역도 발전시키고 내 판역도 다시 그 아까 그 신호장역에서 그 사람이 내리지 않는 역에서 여객역으로 바꿔주자
하면서 그 지역과 문화예술을 세종시의 이름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 추가로 그 부강 지역, 합강하고 부강 지역은 역사적으로 산성과 그 많은 그 자료가 있거든요. 잘안 들렸습니다. 그 부강하고 예. 그 합강 지역에는 역사적으로 산성과 또 소금쟁이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해서 혹시 관광 그 영화 세트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성화 유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있다 없다 말씀 지금 드리는 거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합강 지역은 사실 합강 지역에 지금 시도시가 우리 안에 도로가 생겨서 그런데요. 청정할 때 합강이라는 거 아시죠? 합강이라는 것이 강북이 모이거든요. 세 군데에서 모여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정말 있었을 때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청정시절에 이 합강 주변 계획을 보류시켰습니다. 여기는 지구단 계획을 마라. 왜?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실의 시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한테 저 좋은 계획을 만들도록 이 지역만은 일본적으로 설정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에 정말 정말 세계적인 패션 아울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일 뿐이에요. 그 아름다운 곳은 미래에 더 좋은 계획을 낼 수 있는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주는 게 없을까. 함부로 배송하지 말라. 라는 정도로 합방지역을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족이 들어주고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공약을 발표하면 반드시 시민들께서 의심을 하는데 그래 선신공약 아니야 그 재원 다 어떻게 하려고 돈이 어디 가고 그냥 우선 날리고 본다는 거냐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언론 기자 여러분들도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합당하고 그리고 해야 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정은 아껴 써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피 한 방울 같이 여기서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써야 할 때는 아낌없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1억을 들여서 그 1억이 낭비 요소로 소모됐다고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돈 1,000억을 들여서 2,000억을 벌 수 있다면 써야 합니다. 그 예산 규모가 얼마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쓰므로써 소위 말하는 비용과 효과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까지 적절하게 쓰여지는 자치단체 장애 철학과 비전에 따라서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전면 개론하겠다는 말씀을 저희 출마 기자회견 때 드린 걸로 기억하고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은 우리 이제까지 행정공무원들은 세금 들어오면 쓰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없죠.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기억하실 분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에 안면도 꽃방망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한 계획이었어요. 안면도 꽃방망이라고 쉽게 얘기해요. 거기가 모래사장 100사장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모래사장에서 어떻게 꽃방망이를 하겠습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모래에 어떻게 꽃을 심어서 꽃방망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안면도 꽃방망이 꽃지에서 부터까지 이르는 도로가 2차선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접근로를 확보할 것이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 이르는 도로는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전부 다 확보가 됐고요. 그 안면도 꽃방망이를 4월 24일간에
24일 동안 160억의 손실을 했습니다. 그걸 기획하고 연출하고 공판하고 결산 감사까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호빵만회가 끝나면 최민호는 사표를 내야 될 것이다. 회계 부정 발전될 것이고 이건 그냥 실패하는 거죠. 이거 지금 그렇습니다. 저 그때 사표 낼 결심을 했고요. 그러나 성공했습니다. 돈은 굉장히 벌었죠. 돈이 160억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면도 호지 지역은 천지개벽이 될 정도로 개발이 가능한 것이죠. 행정 그렇게 한 것이죠. 당진에 가면 함상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군함수척이 있어서 거기 함상공원이라고 해서 관람객들이, 관광객들이 거기 많이 와서 회를 많이 들고 가시는데 제가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제대하고 그 당시 신대병 시장에 건의를 먹었습니다. 보니까 군함들이 미군 군함들이 전부 다 도태가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것은 미군 군함이라 우리가 처음으로 못하고 미군이 가져가지도 않다. 그거 우리가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안보 체험관 내지는 군사 카페라고 만들면 그것이 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군참모총장 찾아가서 그 배 주석 하나는 구축함, 하나는 상륙함 그 기초를 얻어왔습니다. 얼마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 비용만 제 기억으로 10억이 들여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당진 합병선 그 지역은 천지개벽이 됐습니다. 거기는 지역 그때는 허업을 팔렸어요. 아무것도 개꺼졌어요. 그러나 지금 거기 가려면 거기서 빼먹고 그 한번 그 자체는 자체 수익이 크게 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국가는 그런 침략을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라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돈을 만들어서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정책입니다.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 이 시간에 네 번째 공약 발표가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